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밤에만 문을 여는 마음 상담소입니다. 지은이 가타카미 데스야, 옮기니 황국영, 펴낸 곳은 서해문집입니다. 지은이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낮에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아울 클리닉이라는 개인 병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밤에만 문을 여는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부엉이라는 뜻에 아우를 붙여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요. 저마다의 사정으로 낮에는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수한 시간인 만큼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직장 동료의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걸린 여성, 부모와의 틀어진 관계로 괴로워하는 사람, 형제 자매가 명문대와 대기업을 다니지만 본인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열등감에 빠진 사람, 폭식과 자해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성매매 여성, 성인 ADHD를 앓으며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말이죠. 그럼 책 속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스트레스 사회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는 이른바 갑질과 정신적 학대가 횡행하고 계약직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트러블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이혼, 병간호, 빈곤, 학대, 가정폭력 등이 불씨가 되어 비극적인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죠.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정신과 혹은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습니다. 아울 클리닉에 오는 환자 중에는 친구 같은 교류를 원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주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 고독을 느끼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울 클리닉은 어떻게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과에서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의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울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저나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변화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 클리닉은 완전 예약제라 대기실이 없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는 좁고 긴 통로에 의자가 놓여 있을 뿐이죠. 구조가 이렇다 보니 직원과 환자가 교류하는 공간은 보통 접수처입니다. 접수처 직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잡담은 거의 만담 수준입니다.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까지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대화를 하는데 종종 폭소가 터지기도 하죠. 그런 환경이 환자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함께 웃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짤막하게나마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렇게 환자들이 미소 짓는 일이 서서히 늘고 마침내 다 같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는 날이 오면 저와 직원들은 정말 잘됐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뻐합니다. 인생에서 웃음이 꼭 필요합니다. 웃음이 모든 병과 관련된 면역력을 높이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는 좀처럼 웃음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라도 웃어보시기를,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진료실로 향합니다. 모든 환자는 배경이 다릅니다. 정신과 의사라면 환자의 현재 컨디션은 물론 성장 과정과 살아온 방식, 가치관, 지금의 환경, 일, 가족, 친구 이야기까지 꼼꼼히 들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환자의 인생을 함께 체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체험을 저의 체험처럼 느껴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이 괴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힘든 점이 없다면 거짓말일 테죠. 하지만 환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정신과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무엇이든 의사라면 누구나 환자 가까이에 다가가 최선을 다해 진찰을 할 것입니다. 환자를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뒤덮인 현대사회, 환자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것입니다. 간단히 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듯 마음을 정리하며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나가는 작업.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신과 의사는 소설가와도 닮은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가 패션 디자이너처럼 옷을 만들거나 게임 크리에이터처럼 가상세계를 창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환자의 사연에서 탄생하는 이야기도 하나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 클리닉의 환자 중에 제일 비율이 높은 직군이 바로 유흥업, 성산업 종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온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장 접대 일을 하는 20대 A씨는 과거에 우울증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지금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까지 있어 지하철을 타면 심장이 크게 뛰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는 심각한 불안이 덮쳐와 심장이 과도하게 두근거리고 현기증,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미인입니다. 외형적인 결점이 거의 없죠. 그런 A씨는 내 직업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고급 클럽에서 일을 시작해 미나미의 캬바레시 클럽을 거쳐 현재는 출장 접대 일을 하고 있죠. 한때는 매춘가로 유명한 토비타신치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오사카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출장 접대업소에 나가고 있는데 지명순위는 늘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치과 위생사로 일했던 A씨지만 대인관계가 어려워 일을 그만뒀습니다. 현재 치과 의사인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직업이 들통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경험이 있는 터라 지금 남자친구에게는 처음부터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거리낌이 없는 성격이죠.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애들 대부분은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호스트에 빠져 돈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야말로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많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만족스러워요. 이 일을 하는 건 이왕이면 가치 있는 몸과 외모를 현금화하자는 발상이랄까요? 하지만 A씨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 그녀 역시 다른 면에서 자존감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인이라는 외모적 조건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일 테지만 그 말의 이면에서 낮은 자존감을 엿볼 수 있죠. 가정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유흥에 빠져 살며 성적으로도 분방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일부러 이런 직업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자신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삶은 규칙적인 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아울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얼 먹고 지내나요? 라고 물으면 거의 편의점 음식이라고 대답합니다. 과자류만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의 예방을 담당하는 내과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소책자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울 클리닉은 그런 자료를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고 장내 세균을 늘리는 식생활을 권하죠. 편의점 음식과 과자만 먹는 사람들에게 아침에만이라도 바나나나 우유를 먹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면 또한 생활 습관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무너진 사람은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지만 잠을 자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것 자체에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쳐도 침대에 있는 것과 침실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당연히 거실에 있는 편이 낫죠. 잠잘 때 외에는 침대에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생활 습관입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는 잠과 상관없이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들보다 길 뿐 실제로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간혹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영원히 잠들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도 있지만 인간으로 사는 이상 그건 무리예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평소에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원할 때는 잠에 들지 못하는 것뿐인데도 더 자고 싶다고 호소하는 이에게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경험상 거의 20시간 이상 침대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생활 습관 개선은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잠들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간식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나 폭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은 딱히 할 일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손을 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환자가 들어서면 일단 안색은 괜찮은지, 체형과 자세는 어떤지, 눈에 생기가 있는지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 진단의 방향을 잡습니다. 환자가 늘 사실을 말해준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마음의 병을 마치 마법처럼 한 번에 싹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뿐입니다. 다만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환자들이 문을 여는 순간에는 하나같이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요.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힘든 얼굴로 힘들게 아울 클리닉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한 사람이라도 덜 힘들도록 돕는 것이 저의 직업이자 사명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을 찾아온 환자 대부분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충대충 사는 사람, 생각이 불순한 사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악의적인 인간들이 아니죠. 책임감과 끈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가볍게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병을 고치는 의사이기 전에 고민을 나누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이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 역시 사람이 좋아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누구나 다 감기에 걸립니다. 특별한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감기에 걸렸다고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 오는 환자와 고민을 안고 오는 환자를 딱히 나누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진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근원적 불안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여서 그때 어머니에게 애정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일이 개개인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에 관한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불안이 어떤 증상으로 발현되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왜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왜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지, 왜 마음이 침울해지는지,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마음의 짐을 더는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해 환자 한 명 한 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거슬려 미용실에 가듯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병원. 오늘은 피곤하니까 카페에서 조금 쉬자라는 마음으로 찾는 휴식의 장소 같은 병원.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곳. 그럼 부담 없는 곳이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손잡이가 손가락을 짓눌러 통증이 느껴진다면 일단 그 가방을 내려놓겠죠? 마음의 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끌어안은 채 끙끙대고 있다면 일단 어딘가에 툭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되기 위해 정신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페이지가 되지 않는 작은 책이라서 책을 도서관에서 집어든 순간 손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정신과 병원 이야기인데다가 그것도 밤에만 여는 곳이고 또 특별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나오는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하여 공감 가는 내용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식사, 수면, 운동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챙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